평범한 대형병원 청소부로 일하던 75세 할머니. 어느 날 제약회사 영업부장이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늙은이들이 왜 여기서 일하나요? 월급도 아까워요. 집에서 손주나 보세요. 모욕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랐던 제 정체가 있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50억 계약이 취소되고 제약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저는 지하 청소부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평범한 75세 청소부였죠.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탈의실 문을 나서자 며느리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왜 이런 일을 계속하세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병원이 정말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들 진혁이가 운영하는 서울종합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었죠. 병원장 어머니라는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극구 반대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동료 김 씨 아주머니가 인사했죠. 순옥 씨, 벌써 와 계셨네? 김 씨는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했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일밖에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요. 오전 10시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유독 거만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죠. 메디팜 영업부장 김민수였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VIP 병동으로 향하던 김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문득 서류 가방에서 물병이 떨어졌죠. 뚜껑이 열리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짜증을 냈죠.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늙은이들이 왜 여기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써야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김민수는 계속 독서를 퍼부었죠. 월급도 아까워요. 이런 노인네들은 집에서 손주나 보면서 쉬어야죠. 그때 인턴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녀 지원이었죠. 지원이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당연했죠. 집에서 보던 품이 있는 할머니와는 너무 달라 보였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김민수는 거만하게 대답했죠. 인턴이시군요.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환자나 보세요. 지원이가 화를 내려 하자 제가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김민수는 의기양양하게 VIP 병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 원석에게 전화했죠. 여보, 메디팜이라는 회사 좀 알아봐 주세요. 제약업계 거물이었던 남편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하려는데 병원 로비에서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대박이에요. 서울종합병원과 50억 계약 성사시켰습니다. 통화 중이었죠.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큰 그림을 그렸죠. 메디팜이 이제 대형병원 납품업체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젊은이들. 이들이 만드는 세상은 올바른 걸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김민수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창밖에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나이가 많든 적든, 직책이 높든 낮든. 남편이 들어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메디팜과의 대형 계약 소식이 퍼진 탓이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5시에 출근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동료 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어제 그 젊은이한테 당한 일 들었어요. 정말 기분 나쁘셨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냐고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요. 우리 손자도 그래요. 할머니는 늙어서 쓸모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전 10시 메디팜 임원진이 도착했습니다. 김민수도 함께였죠. 더욱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박상준 대표와 함께 병원장실로 향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김민수는 인상을 찌푸렸죠. 아직도 여기 있네요. 어제 그 청소 할머니. 박 대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 김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청소하는 할머니가 일을 방해해서 좀 혼냈죠. 이런 노인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박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병원도 효율성을 생각해야지. 젊은 인력을 써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은 65세 정년도 너무 늦다고 봐요. 60세만 되어도 은퇴시켜야 해요. 그렇지.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점심시간 VIP 병동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김민수가 크게 통화하고 있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약품 배송이 늦어진다고요? 초조해하는 김민수가 싸돌아다니다가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헛짚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빌어먹을. 김민수는 화가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제가 근처에서 청소하고 있었죠. 당신 때문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지만 저는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김민수는 더 화를 냈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최신 폰인데 200만 원이 넘어요. 당신 한 달 월급보다 비쌀 텐데. 수간호사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민수가 따졌습니다. 이 청소부 때문에 제 휴대폰이 망가졌어요.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상황을 파악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김 부장님, 제가 봤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만 하고 계셨어요. 휴대폰은 부장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아니, 그게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김민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메디팜과의 추가 계약건이었죠. 저는 복도를 청소하며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메디팜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종합병원에 독점 공급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특별히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은 처음입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죠. 회의가 끝나고 메디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김 부장, 수고했어. 병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대. 당연하죠.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진혁이 나왔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비서실장님, 메디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기업 문화에 대해서요. 퇴근 시간, 탈의실에서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옥 씨,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서러워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저는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날이 올 거예요.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메디팜 조사해봤어. 최근에 급성장한 회사인데 영업 방식이 좀 공격적이래.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회사 대표가 누구예요? 박상준이라는 사람인데 약대 출신이야. 돈만 밝히는 사업가로 유명하지.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내일은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손녀 지원이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거 봤어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지원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늘 그 영업사원이 할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제가 혼내주고 싶었는데 저는 지원이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 그런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실까봐. 지원아, 세상에는 아직 편견이 많아. 하지만 너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일은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겠지. 내가 도와줄게.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일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죠. 40년 전 제가 처음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누런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청소부였던 저와 인턴 의사였던 남편의 모습도 보였죠.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남편 원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죠.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병원에서 찍은 거. 원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응급실 청소부로 일하던 때죠. 난 인턴 의사였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 메디팜 영업부장 김민수를 또 만났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원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김민수라는 사람? 어제도 무례했다고 했잖아. 네. 오늘은 더 심했어요. 자기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200만 원짜리라며 제 월급보다 비싸다고 모욕을 줬어요. 원석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요. 내가 나서겠어요. 제약협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저는 원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진혁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보고 싶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제약협회 회장이었죠. 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네. 전 회장님, 전 요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메디팜이라는 회사가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회사에 대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원석이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꿨죠. 메디팜이요?
박상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최근에 대형 병원들과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 영업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특히 김민수라는 영업부장은 병원 관계자들한테 무례하기로 유명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로 악명이 높죠. 원석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약협회에서도 이미 김민수의 평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병원 직원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전 회장님. 통화를 끝낸 후 원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내일 제약협회 이사회가 있는데 제가 참석해서 메디팜 문제를 거론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죠.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오늘따라 더 거만해 보였죠. 양손에는 고급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VIP들 면담이 있어서 일찍 왔군. 김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제게 말했죠. 아직도 여기서 일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런 일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는 비웃으며 계속 말했죠. 우리 아버지도 제약회사 운영하셨는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이 든 직원들은 회사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적당한 나이에 은퇴시켜야 한다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돌아보니 병원 행정부장이었죠. 김 부장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김민수는 태도를 받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부장님. 오늘 병원장님 면담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행정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급한 일정으로 오늘 면담은 취소되었습니다. 연락 못 받으셨나요? 김민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네, 그런 연락은 못 받았는데요. 아침에 비서실에서 연락드렸을 텐데요. 확인해 보시죠. 김민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죠. 행정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수고 많으십니다. 병원장님께서 청소부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셨어요.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김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행정부장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이상했던 모양이죠. 오전 10시 병원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며 안을 들여다봤죠. 진혁이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과 기업 윤리를 중요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으니까요. 단순히 가격이나 품질만 볼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문화와 가치관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병원과 가치관이 맞는 회사와 일해야 합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메디팜이랑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협력업체 기준을 바꾼대? 글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병원장님이 갑자기 저런 발표를 하실 분이 아닌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방금 제약협회 이사회가 끝났어요. 메디팜의 비윤리적 영업 행태에 대해 공식 조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사들 대부분이 메디팜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김민수라는 영업부장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죠. 병원 직원들을 무시하고 갑질한다는 제보가 많았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오후 3시 김민수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상준 대표와 함께였죠. 그들은 급하게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병원장실 앞에서 청소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박 대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력업체 재평가는 정기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진혁의 차분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계약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김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병원장님, 혹시 저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으셨나요? 누가 저희를 모함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병원의 정책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참 후 그들이 나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특히 김민수는 불안해 보였죠. 저녁이 되어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요. 메디팜이랑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일까? 집으로 돌아오니 원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에요. 김민수 아버지가 김영철이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김영철이요? 설마 그 김영철? 맞아요. 30년 전 우리랑 같이 일했던 그 김영철.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제약업계의 거물이었죠.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김영철은 신입사원 시절 참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기억나요. 김영철 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한테도 깍듯이 인사하고 제가 다쳤을 때 도와주기도 했죠. 원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영철도 나중에는 변했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김영철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때는 모두가 순수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의 아들이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씁쓸했죠. 다음 날 아침 병원 대회의실에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부 차림으로 복도에서 일했죠.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이사회 30분 전 박 대표와 김민수가 황급히 도착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대표님, 도대체 왜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한 걸까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 박 대표도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할 때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회가 시작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김민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제 모습을 보고는 또 짜증을 냈죠.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이런 중요한 날에도 청소나 하고 있다니. 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드디어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대표와 김민수도 회의실로 들어갔죠. 저는 회의실 앞에서 청소하며 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잘 보였습니다. 진혁이 단상에 서서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병원의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혁은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죠. 이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 김민수가 저를 모욕하던 장면이었죠. 이런 늙은이들이 왜 이런 데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써야지. 월급도 아까워요. 이런 노인네들은 집에서 손주나 보면서 쉬어야죠. 영상 속 김민수의 독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김민수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박 대표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영상이 끝나자 진혁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청소부 직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진혁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이분은 제 어머니시고 우리 병원의 최대 주주이신 최순옥 여사님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폭발하듯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죠. 뭐라고? 최 여사님이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다고? 그럼 김 부장이 최 여사님을 모욕한 거야? 김민수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진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6개월 전부터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병원이 진정으로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제가 들어갔죠.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제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옥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이사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김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제대로 서지도 못했죠. 저는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김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대표도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김 부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진혁이 발언했습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직원이 있는 회사와 우리 병원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메디팜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직원의 실수로 회사 전체를 판단하시는 건.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어제 대표님도 병원도 효율성을 생각해야지. 젊은 인력을 써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 대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도 김민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난 거죠. 이사 중 한 명이 발언했습니다. 최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의했습니다. 메디팜과의 계약 취소에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만장일치로 계약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김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김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김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 부장님, 사과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행동이죠. 그날 오후 메디팜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종합병원과의 계약 취소 소식이 전해졌죠. 박 대표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 부장, 설명해 보시오. 박 대표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수는 사무실에 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모두가 김민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병원 청소부한테 막말했다며? 그런데 그 청소부가 병원 최대 주주였대. 미친 거 아냐?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제약협회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메디팜의 영업 행태를 전면 조사한다고요. 다른 병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강남대병원에서도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가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는 병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민수의 아버지 김영철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민수야.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구나. 어떻게 나이 든 분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니? 김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설령 평범한 청소부였다 해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저는 병원에서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정체가 밝혀졌지만 계속하고 싶었죠. 순옥 씨, 이제 그만하세요. 최 여사님이시잖아요. 동료 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앞으로도 가끔 하고 싶어요. 하지만 병원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라니까요. 아버님도 걱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거절했죠. 정의야, 난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철이었죠.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했네요. 저는 김영철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그 겸손했던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김 대리님, 아니, 김 회장님, 아직도 기억하세요? 40년 전 제가 응급실 청소부로 일할 때요.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최 여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죠. 제가 넘어져 다쳤을 때 붕대도 감아주시고 약도 사주셨죠. 저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김 대리님은 참 겸손한 분이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존중했죠. 청소부인 저한테도요. 그런데 제가 변했습니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 메디팜 사태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병원 최대 주주를 모욕한 제약회사 갑질 논란 메디팜, 계약 줄취소 사태 나이든 직원 무시하는 기업 문화 논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메디팜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죠. 메디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죠. 거래처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대표님, 어약국 체인에서도 거래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비의료기기 회사도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겠답니다.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으니까요.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냐? 보너스는커녕 월급도 제대로 못 받겠네. 김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려고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메디팜은 존폐 위기에 몰렸죠. 박 대표가 사퇴한데 김민수도 회사 그만뒀다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민수가 청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님, 저는 놀랐습니다. 김민수가 다른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일의 소중함을,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김민수의 눈에는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김민수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졌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죠. 김민수 씨,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나이든 동료가 부르면 달려가서 도왔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영철도 변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렸죠. 젊었을 때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려고요. 최 여사님이 가르쳐준 교훈을 이제야 실천하네요. 어느 날 오후 김영철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함께였죠. 김민수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죠. 최 여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병원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든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봤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어제는 70대 할아버지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학원비를 대야 한다고. 김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조부모라는 걸 알았어요. 저처럼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처를 드렸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김영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40년 전 여사님이 베풀어준 친절을 잊고 살았어요. 성공과 돈만 쫓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김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 옛날 사진을 보다가 여사님과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병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제가 입사한 첫날 찍은 거예요. 여사님이 저를 환영해 주셨죠. 저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있었죠. 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사람의 가치를 직책과 나이로 판단하도록 가르쳤죠. 제 잘못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를 주고 싶어요. 김영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메디팜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다른 방식이라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어주세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요. 나이든 직원도 젊은 직원도 모두가 행복한 회사요.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 제가 배운 걸 실천하겠습니다.
청소하면서 만난 동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었나요? 한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손주들 학비를 대고 계셨고요. 모두가 사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영철과 김민수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디팜을 만들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철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메디팜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직원 인성 교육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인간 존중 경영 교육을 실시했죠.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고객도 직원도 협력업체 직원들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김영철이 전 직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대하는 매너 교육도 시작했죠. 김민수가 직접 강사로 나섰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병원이 깨끗해야 환자들이 안전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병원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나이든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60세 이상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합니다.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정년을 70세로 연장합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의 지혜가 회사의 자산입니다. 건강검진을 연 2회로 늘리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우리 회사가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회사 같아요. 나이든 직원들도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저도 가끔 메디팜을 방문했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거웠죠. 어느 날 메디팜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나이든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있었죠. 김 과장님,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고, 고맙네. 요즘 것들은 너무 어려워.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특별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습니다. 상생 TF팀이었죠. 이 팀의 목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나이든 직원들의 경험과 젊은 직원들의 열정을 결합하는 거죠. 팀원들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포함됐죠. 저희가 만든 첫 번째 프로그램은 멘토 마이너스 멘티 제도입니다. 나이든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박 부장님한테 영업 비법을 배우니까 실적이 30% 올랐어요. 김 대리 덕분에 엑셀도 배우고 이메일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아요. 메디팜의 변화는 업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메디팜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직원들 만족도가 업계 최고라던데 나이든 직원들을 그렇게 우대한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뿌듯하게 지켜봤습니다.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메디팜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영업부장으로 복귀했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죠.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청소부들에게는 특히 공손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건 제가 들겠습니다. 가끔은 직접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료 종사자 인권 존중 캠페인이었죠. 메디팜이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행사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청소부, 경비원, 조리원들도 참석했죠. 진혁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청소부부터 의사까지 모두가 소중한 우리 병원의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메디팜에 감사드립니다. 메디팜은 지난 6개월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수가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민수의 손이 떨렸죠. 안녕하세요. 메디팜의 김민수입니다. 6개월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나이든 청소부 할머니를 모욕했습니다. 그분이 병원 최대 주주이신 줄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령 그분이 평범한 청소부였다 해도 저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김민수는 계속했습니다. 그 후 저는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일의 소중함을,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메디팜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모든 건 최순옥 여사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김민수가 객석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죠. 저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최순옥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6개월간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알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소중합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린다면 청소부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생명을 지킵니다. 맞아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책이 높든 낮든,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 사람이 됐어요. 김 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진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김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의 의미를 알겠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메디팜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니 실적도 좋아졌죠.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1위 했어요. 이직률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 메디팜 직원 존중 문화의 모범 사례, 인간 중심 경영으로 거듭난 제약회사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죠. 다른 기업들도 메디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팜처럼 우리도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해요. 직원 존중이 곧 기업 경쟁력이네요. 저는 여전히 가끔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좋아서였죠. 최 여사님, 또 오셨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럼요. 병원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즐거워요. 때로는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면 돼요. 나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료라고 생각하세요. 병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원들 간의 갈등이 줄고 협력이 늘었죠. 요즘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맞아요.
서로 인사도 잘하고 도와주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 강당에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죠. 올해의 협력업체상 시상식이었습니다. 강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죠. 특별히 이번에는 청소부, 경비원 등 지원부서 직원들도 초대됐습니다. 무대 옆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돼 있었고 함께하는 병원, 함께하는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의 협력업체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의 협력업체는 메디팜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철 회장과 김민수가 단상으로 올라갔죠. 두 사람 모두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진혁이 상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메디팜은 지난 1년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직원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메디팜의 변화 과정이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직원 교육 장면, 세대 간 화합 프로그램, 복지 개선 내용들이 소개됐죠. 김영철이 상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희 회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최순옥 여사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청소부, 경비원, 조리원. 이분들이 계시기에 병원이 돌아갑니다. 김민수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저와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수가 청소부로 일하던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분은 박정자 할머니입니다. 72세인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십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분은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68세에 퇴직하셨다가 아들 사업이 망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숨은 영웅들입니다. 이제 저희 메디팜은 이런 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수는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실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배정합니다. 화면에 프로그램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30명의 어르신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객 상담, 제품 검수, 신입사원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거나 손주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메디팜 직원들이 어울려 대화를 나눴죠. 특별히 이번에는 청소부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는 유니폼을 입고 일하던 분들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순옥 씨, 오늘 정말 멋져요. 동료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도 정말 예뻐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다니 꿈만 같네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김민수가 청소부 동료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 많이 도와주셨죠. 아이고, 김 부장님. 이제 높은 분 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기억해 주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제 스승이신데요. 덕분에 사람 구실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원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의가 다가왔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사람과 한 회사를 이렇게 변화시키다니. 난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변화는 그들 스스로 한 거지.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정원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죠. 김영철이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김 회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40년 전 순옥 씨가 보여준 친절을 이제야 갚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넘어졌을 때 순옥 씨가 일으켜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때 김 대리님 무릎에서 피가 났었죠. 네, 순옥 씨가 반창고도 붙여주시고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에 큰 의미가 됐어요. 이제 저도 그런 친절을 베풀려고 합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잠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죠. 청소도구함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걸레와 양동이가 보였죠. 저는 걸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지원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이 걸레가 참 고맙더라고. 이 걸레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요. 우리 지원이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환자만 보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와도 대화하는 그런 의사요. 저는 지원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 지원이가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메디팜에서 일하는 박정자 할머니였죠. 김민수가 이야기했던 그 72세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박 할머니 반가워요. 파티는 재밌으셨어요? 그럼요. 살면서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봤어요. 다 여사님 덕분이에요. 박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존중받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손자한테도 자랑스럽게 일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크고 넓게 퍼진다는 걸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긴 여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창밖에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처럼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지길 바라며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제는 최대 주주로서가 아니라 그저 병원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요. 순옥 씨, 오늘도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병원 구경도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 속에 담긴 가치를 압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제가 6개월간의 청소부 생활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췄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는 오늘도 걸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